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호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또 헛발질했죠. 또 한중 정상회담도 제시도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꿈꿨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7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고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6월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가지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문재인 청와대의 현실인식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수준 이하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야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빅카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전국을 반전시켜 보려고는 꿈이 늘상 존재할 겁니다만은 지금 북한에 줄 카드도 없고 그렇다고 탄도미사일까지 도발한 김정은 입장에서 갑자기 등을 돌려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그런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은 뭐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상상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불안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능력도 안 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건가요? 김정은이 살짝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목줄을 거는 문재인 청와대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낙관적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걸 또 용감하게 공개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심한 청와대를 그동안의 한국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한중 정상회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문이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일 지난 후부터 여러 주류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를 했었죠. 우리 신문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 무산 또 꼬이는 비핵화 해교 22일 날 5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다시 한번 한중 정상회담을 거론했고요. 그래서 G20 이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확정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6월 6일자가 그 기사입니다. 시진핑 5년 만에 한국 온다. 이달 말 G20 전 방한 이 기사죠. 그런데 우리 신문은 이런 한중 정상회담이 불가능하고 만약 한중 정상회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릴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 논평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캐세라세라 땜질 외교 G20도 포기한 건가 하는 내용 6월 5일자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도 방송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하나의 중국 포기를 비롯해가지고 이 하웨이 사태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교적 정황을 문재인 청와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또다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청와대가 외교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거나 그야말로 무지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 반화웨이 캠페인에 대해서 반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이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만약에 미국 편에 선다 그러면 사드 보복보다 더한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것은 그런 경고를 자청해서 들으려고 추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 서서 해석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짓들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원미적 외교, 그러니까 미국과는 거리를 둔다는 외교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죠. 한마디로 문재인 청와대의 이런 원미적 외교,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외교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7일 날 한국 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3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죠. 첫째는 반화웨이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야 되고 인도태평양 미 전략에도 동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남중국해 문제도 한국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 기업의 공정 경쟁을 막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해소시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안보의 필수 요소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이고 사실 이미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신문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조용히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는 미국 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우호적이었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 4월 22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강경하게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성이 가득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불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2일에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북한 편에 서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이라면 이번 7일의 발언은 중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경고, 그러니까 제2의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4월 22일 발언이나 6월 7일 발언 모두가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 정부 정책을 맹비난하거나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간 외교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70년 가까운 동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의도된 발언이고 문재인 정부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라고 해도 될 만큼 엄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말할 때 1단계는 간접 표명이죠. 2단계는 익명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미국 소식통이 그랬다 뭐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공개 표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 표명을 이번에 해리스 대사가 했다는 측면에서 외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 그럽니까? 여기에 일본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한국 없는 셈 치자고 일본이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합니다. 한일 관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신문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용도 폐기당한 문재인 대통령 5월 28일 날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기를 했고 우리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문해춘추가 북한 석유 밀수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 이 5월 15일자 보도 역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반일 통해서 반미하려는 북한 전략 우리는 속고 있다. 5월 2일자 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 안 해도 문재인 정부가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이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는 양자협의, 올해는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법 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사법적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은 엄청난 모욕감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국가끼리 정한 룰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이건 회의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외교적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일본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간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오사카에서 열리죠.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하는 양국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이 냉소적인 겁니다. 이건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죠. 물론 비공식 회의입니다. 이 총리 관저에서 하지 말라고 반대했던 회담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을 한 다음에 두 장관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두 국방장관이 악수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장관하고 만났는데 이와야 방위상이 웃고 있었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외무상도 안 하는 회담을 방위성 장관이 왜 했냐? 이런 질책도 일본 언론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지인을 만났던 우리나라 언론인, 일본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중국이 기울고 있는데 수백 년간 그랬으니 다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없는 셈 치고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을 제외한 미일 방어 라인을 구축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국의 강요들을 만나긴 합니다만은 영 탐탁치도 않고 심지어 차라리 외교 단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반중 그리고 북핵 폐기 공동정선을 펼치는데 한미일 동맹이 기묘하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중 및 북핵 폐기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더 이상 한국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문제는 일본이 원하는 그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또한 급박하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일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요? 참말로 바보 집단들이 모여있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런데요, 문재인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 외교가 문제없다고 빡빡 우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한사코 이를 부인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날 기자간담회에서 전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아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거나 우리가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 우리가 원칙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런 한일 관계를 초래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해결할 의지도 없고요. 그럴 뜻도 없다, 분명히 없다라고 밝힌 셈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완전히 고립되고 방치되어 있는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걸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아예 자기 거짓말을 현실로 믿어버리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한 허구의 세계를 사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아예 자신들이 말한 거짓말을 확신하고 또 그런 확신을 확대 재생산시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JTBC 손석희 사장이 리플리 증후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분이 설명하는 리플리 증후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들통날까 봐서 불안해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면 불안감도 죄책감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상상한 허구 세계를 계속 믿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범죄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더불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거짓말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의 확신이 재생산되고요. 이게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서만 모든 걸 보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가 바로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들의 지지자들마저도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정치 자체를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마저도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리 분별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리 증후군의 리더를 우상화하고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니구스까지 매진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을 비난하게 되면 벌떼같이 달라붙는 거, 다 이런 현상이죠. 이런 사이에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외교는 점점 설 자리도 없어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지옥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그때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로 급전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남북 회담도 헛발질했고요. 한중 정상회담 재시도를 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되는 게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